안녕하십니까, 박선생 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자, 이제 그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가 선생님이 도를 동반한 넓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가지고 이제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우리가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자, 이제 적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사실은 이 넓이를 나타내는 것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미적분 2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 넓이에 대한 식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미분의 역연산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기호가, 수학 기호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자, 근데 아직까지 이 기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상하게, 높은 음자리 같은 요런 형태가, 이게 이제 S거든요? 그 서메이션의, 이 서메이션이 더하다는 뜻이잖아. 그치? 썸이 더하잖아, 더하는 거. 자, 이때에 이 S를 길게 늘어뜨린 요 기호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순간 변화거든요. 순간 변화. 예. 그러니까 X의 순간 변화. 자, 이 순간 변화인데 요게 옆에 붙는 이유가 미적분 2에 나와요. 미적분 2에. 그래서 지금은 또 선생님이 뭐 이걸 또 얘기를 하려면은 더 이제 막 구분구적법이나 이런 거를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분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진 건 아니야. 어쨌든 그러니까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넓이가 나오는 거야. 자, 근데 fx가 이번에는 밑에 있어요. x축보다. 자, 근데 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때는 A에서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를 해주면 되겠죠? 자, 왜냐면 이게 이제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해주면 넓이가 나온다, 이런 내용이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요런 형태의 크로스가 돼. 그리고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지금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찾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A에서부터 C까지 fx를 적분하시고, 근데 여기는 음수 쪽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지? 더하기 C에서부터 B까지는 그냥 적분을 하면 돼. 자, 어쨌든 지금 선생님이 넓이를 접근하는 방식을 알려줬는데, 자, 이 세 개를 다 합친 그 식이 뭐냐면은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하시고, 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전체 적분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 한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알겠죠? 자, 요거는 그냥 이거를 무조건 양수화 해가지고 적분하는 거고, 얘는 이미 이제 값이 상쇄된 후에 이렇게 절대값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런 상황에서 이 값하고 이 값이 달라져요. 근데 요 두 상황에서는 이거랑 같아집니다. 또 요 두 상황에서는 이 절대값 한 거랑 이렇게 전체 절대값 한 거랑 같아지는데, 요것만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만 이 상황이 안 되고요. 또 이게 같아질 수가 있는데, 이 등호가 되는 애들은 얘하고 얘네 둘은 같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는 또 여기 등호가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fx가 이렇게 있어. 이번에 gx가 이렇게 위로 있습니다. 만약에. 자, 내가 여기에 넓이를 구하고 싶어.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기 x축을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만나는 점 여긴 찾아야 돼. A, B,
B라고 해봅시다. 자, 만나는 점 어떻게 찾나요? 일단은 연립하셔야 돼요. fx랑 gx. 자, 이거 해 찾기. 자, 해를 찾아서 지금 해가 A하고 B 이렇게 찾았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자, A에서부터 B까지 여기 요 부분에서 위에 있는 함수가 gx죠. 자, gx에서 자, fx를 아래에 있는 함수를 뺀 다음에 적분을 해주면 이게 바로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죠?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조금 부연 설명해주면 앞에는 A에서부터 B까지 gx, dx. 자, 뒤에는 A에서부터 B까지 fx, dx인데 자, 요 놈이 뭐예요? 요 놈이 바로 A에서부터 B까지 여기를 의미해요. 여기. 요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적분한 거. 그쵸? 자, 선생님 색을 칠해 봅시다. 자, 색을 칠하면 여기를 의미한다 이거죠. 자, 이게 여기입니다. 자, 됐나요? 자, 근데 선생님이 요 부분 있죠, 얘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볼게요. 빨간색 보이나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이 fx를 적분하고 A에서부터 B까지. 그거 어디에요? 요 밑에에요, 밑에. 그럼 여기 부분을 뺄 거 아니야. 요 밑에 부분을. 됐어요? 이 녹색에서 이 빨간색을 빼는 거야. 그러면 저기 S가 딱 나오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저 공식이 합리적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 되죠? 자, 근데 이제 선생님 X축이 여기만 그리셨잖아요.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되죠? 자, 저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자, 어떻게 되는 거라고? 자, 여기 fx 이렇게 있고, 궁금하다니. 자, 궁금하잖아. 그럼 선생님이 그 호기심을 해결을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네, S고 자, 이번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그러면 되죠? 자, 조금 이제 복잡한데 이거는 좀 표기를 여러 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봐봐.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여기 저기 A에서 수선의 발 딱 내려가지고 여기 요 부분. 그다음 요 부분 있죠, 여기. B에서 이게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여기.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를 뭐라 할까? T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여기 밑에 있는 거 있지, 여기. 자, 여기를 선생님이 T2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위에 있는 거. 자, 여기 위에 있는 거. 아이씨. 네. 여기 위에 있는 거. 자,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지금 선생님이 T3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색채가 하얀색. T4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예. 자, 조금 보여야 되는데. 자, 다시 여기 녹색 있는 거를 T3. 그리고 하얀색 여기 있는 거 T1, 여기 있는 거 T4.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갖고 한번 해봅시다. 해볼게요. 자, 지금 A에서부터 만약에 B까지 gx를 먼저 적분해봐. 이게 뭐 나와요? gx 적분하면. 자, gx가 위에 있는 거잖아. A에서부터 B까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t1이 일단 나와. 왜? 아니 여기 음수잖아, 음수고. 자,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B까지 적분한 거지. 이게 x축보에 위에 있는 거니까 t3하고 t4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gx가. 자, 그 다음에
A에서부터 B까지 fx를 적분해 봅시다. 자, fx를 적분하면은, 자, 요거 적분하면 요거. 자, 이거는 A에서부터 B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자, 요쪽은 아래니까, 마이너스 t1 하시고, 여기 마이너스 t2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쵸? 자, 근데 B까지 가니까 t4는 플러스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한번 빼보죠. 자, 빼면은 이제 A에서부터 B까지 gx-fx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적분 들어갑니다, 이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지워져. 똑같은 거니까. T4도 지워져. 빼니까 뭐 나와요? T3랑 T2 더한 거 나오죠? 넓이가. 그러니까는 S가 나오죠.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가운데로 지나가도 이 상황이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꼭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 것도 하면서 공부됩니다. 그냥 막 팔짱 끼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팔 걷어 붙이고 네, 직접 해보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은 이제 다시 한 번만 정리해주면 자, 어떻게 하라고? 일단은 둘이 만나는 거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fx랑 gx랑 이렇게 만나는 점을 찾아야 돼. 여기 찾아야 돼. 그리고 아까 확인해봤죠? x축의 위치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위에 있는 함수 gx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가지고 적분을 해주면 넓이가 나오더라. 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넓이 s가 나오잖아. 자, 근데 선생님 팁 하나 주면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 나 좀 귀찮다 이러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누가 위에 있는지도 나는 이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냥 차에 대한 함수 이거는 구해야 돼. 대신에 요 A랑 B는 구하셔야 돼요. 저거는 fx랑 gx 연립해서 구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이거는 구해놓고 그냥 fx에서 gx를 빼가지고 적분합니다. 이렇게. 되죠? 적분하시고 전체에다 절대값 딱딱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하면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또 다른 상황을 보면 뭐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3차랑 이제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지나가요. 예,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러싸인 부분 여기 넓이 구하라.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3개가 나오겠죠. 자, 이거 해가 만약에 ABC야. 내가 그래프 그리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식 썼으면 좋겠어. 자, 이러면은 자, 이렇게 하면 돼. 여기가 A고 만약에 여기가 B고 여기가 C잖아.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자, A에서부터 B까지 fx 빼기 gx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B에서부터 C까지 fx 빼기 gx 하시고 자, 이러면은 우리가 누가 위에 있는 건지는 아직 결정 안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절대값을 하시면 이제 탈은 안 나겠죠. 예, 이렇게 가면은 굳이 그냥 머릿속에서 누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이 없어.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넓이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되죠? 자, 그래프 그리면 이제 조금 더 명확해지긴 하지만 네, 그래프 그리는 게 좀 귀찮고 아니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면 요렇게 바로 가시는 것도 괜찮다 이 말. 공식 외우시는 건 아닙니다. 외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갖다 쓰는 거는 괜찮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되죠? 자, 이번에는 두 함수하고 이번 두 함수가 이렇게 둘러싸이는 게 아니라 두 함수로 둘러싸인 게 아니라 두 함수와 이제 y축에 평행한 두 직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fx가 이렇게 있어. gx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x는 a가 있고 여기에 x는 b가 있다 이러면은 자 요때 요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a에서부터 b까지 그냥 위에 있는 함수 fx에서 자 아래에 있는 함수 gx를 빼가지고 적분을 해주면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저 누가 위에 있는지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네 그림 그리지 말고 요거 한 다음에 전체에다가 절대값 씌워주는 것도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넓이가 음수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넓이가 음수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플러스로 턴 해주면은 탈이 안 나겠죠. 자 근데 이제 그 아무 때나 이걸 쓰시면 안 되고 요렇게 크로스 되어 있을 때는 다릅니다. 요거 구하라 그러면은 이때는 좀 여기 다 구간 나눠서 접근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fx가 이렇게 있어. 자 gx가 이번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대. 자 둘러싸이고 여기 넓이를 구하래. 자 이러면은 우리가 여기를 구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여기를 꼭 구해줘야 돼요. c를. 저 c 어떻게 구하죠? fx랑 gx랑 연립하면 됩니다. 만나는 점이잖아요. 이거 해 구해주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a에서부터 c까지 적분 따로 차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 절대값 하시고 더하기 c에서부터 b까지 적분 따로 해서 이제 이렇게 더해주면 넓이 탈 안 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된 상황도 선생님이 알려줬고 그 다음에 그냥 크로스되지 않고 얘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상황도 선생님이 넓이 구하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